오늘 첫 소식은 선거 관련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본선거가 내일인 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KTN 뉴스에서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스와니시의 주요 선거 이슈에 대해 스와니시 의회 제5지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통해 소개해왔습니다. 피터 차펜티어 현 시의원과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후보에 이어 오늘은 조나단 마르칸토니오 후보의 주요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조나단 마르칸티노 후보는 스와니시 개발과 보존에 대한 이견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Yeah, so Swanee's great, and I don't have any big issues. I know there's concern about the development in Swanee, and I think my traditional zoning protection plan is going to address that and make sure that the people get to decide how we zone Swanee and how it's developed without influence from outside. 마르칸티노 후보는 주민들의 다양성을 언급하며 귀네 카운티 정부의 경우 카운티 공문 서식과 공보 내용을 이미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며 스와니 시 정부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What I want to really concentrate on is cultural discovery. So Swanee's growing, and as it grows, we're getting more cultures in Swanee, and I'd like to get those cultures together and allow them to mix and discover each other. And I think part of that's going to be, translating our bullet paper to Korean and our Swanee newsletter to Korean and trying to get all of our literature out to all the cultures in Swanee. 한편 스와니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지난 1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조기투표 비공식 잠정 집계는 547표로 나타났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경기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내내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시선은 홈 경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애틀랜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브스는 31일 경기를 5대9로 휴스턴 애스트로에게 내주면서 휴스턴으로 원정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트루이스트 파크 구장에서 배준경 PD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홈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앞서 금요일과 토요일 열린 3, 4차전에서 승리했던 브레이브스는 오늘 안방에서 승리해 홈팬들과 우승을 축하할 수 있었지만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이래 말 경기 시작과 동시에 중견수 두 발의 만루 홈런으로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던 브레이브스는 2회와 3회에 각각 2점씩 점수를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고 3회 말 프레디 프리먼이 솔로 아치를 그리며 다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5회 3점을 내주고 이후 2점을 더 내준 애틀랜타는 최종 스코어 9대5로 패배했습니다. 경기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브라이언 스니커 감독은 역전을 허용한 투수 AJ 민터 기용에 대해 그가 가장 적절한 옵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홈팬들 앞에서 우승을 결정짓지 못해 아쉽지만 아직 2경기가 남아있고 월드시리즈 트로피를 애틀랜타로 가지고 오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오는 화요일 저녁 8시 휴스턴에서 6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지난 30일과 31일 양일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정상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났습니다. 2019년 오사카 이후 2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에는 방역과 보건 전문가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첫날, 각국 정상들은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올해까지는 세계 인구 40%를 그리고 2022년 중반까지는 70% 이상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Our commitment is to have 40% of the world population vaccinated before the end of this year and 70% by mid-22. 특히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에 안전하고 저렴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
그리고 방역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포함한 저소득 국가에 어떻게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할지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36%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아프리카는 6%에 불과합니다. 북한과 같은 국경 폐쇄 조치로 백신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안으로 막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도 중국과 인도 등의 반발로 탄소 중립 시점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So we asked the different G20 work streams to act in synergy with their respective mandates and to achieve all these objectives, to avoid duplication, to actually design and identify appropriate policy mix towards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economies, etc. Such policy mix should include lots of things, and then, if appropriate, the use of carbon pricing mechanisms and incentives while providing targeted support for the poorest and the most vulnerable.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교계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음화 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인교회협의회 측은 29일 모임을 갖고 복음화 대회 관계자들과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장 백성봉 목사는 대회 기간 온라인과 대면 예배로 참석한 사람이 1,200명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대회 전 교협 측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협 회계를 맡고 있는 이순희 장로도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복음화 대회를 위해 여러 한인 업체들이 후원을 했다고 전하며 헌금과 후원을 통해 교협 재정 부분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교회음악협회는 오는 12월 메시아 연주를 앞두고 교회협의회에 재정 후원을 요청했으며 교협 측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2차와 부스터샷까지 모두 마쳤지만 돌파 감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젠 샤키 대변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에 동반하지 않은 것도 코로나19 확진 판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젠 샤키 대변인은 지난 수요일 자신의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자가격리를 했으며 이후 매일 받은 PCR 검사에서 토요일까지 음성이 나왔지만 이후 일요일 양성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로마로 떠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건 지난 화요일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당시 마스크를 쓴 채로 야외에서 1.8m 이상 거리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보았다며 그 당시는 여러 번 코로나19 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사키 대변인은 가벼운 증상만 겪었을 뿐 원격으로 여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월 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685만 5,926명, 누적 사망자는 76만 6,601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5만 7,26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491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6만 5,539명, 누적 사망자는 2만 4,8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78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90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2,098명, 누적 사망자는 1,369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1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525명, 누적 사망자는 1,63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도쿄 전철에서 조커 분장을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서 최소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초록색 셔츠에 양복 차림을 한 용의 남성은 24세 하토리 교타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0대에서 70대까지 17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3사람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용의 남성은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외쳤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본부를 설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꼽은 올해의 단어는 백스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퍼드 랭귀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백스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스는 백신의 축약어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백신과 관련된 언어들이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끼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백스가 선정된 배경에는 압도적인 사용 빈도가 있었습니다. 백스의 사용 빈도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올해 초에 비해 72배나 증가했습니다. 인력 부족 사태가 항공사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항공편 1,800편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8월 스피릿 항공이 악천후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열흘간 2,800편을 취소했고 10월 초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비슷한 이유로 2,400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미 항공업계의 이런 상황은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조기 명예퇴직과 대규모 휴직 등으로 인력을 대대적으로 줄이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여행 수요가 살아나면서 항공업계가 다시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나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운항을 담당하게 하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운항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